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너무 같고 심각합니다. 그 사이 최순 원장님이 국힘이 백골단 조직하고 기자회견 했던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이 얘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야 살다 반공청년단. 반공청년단 이름 그리고 그 다른 이름은 뭐냐 백골단이라고 백골단.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건데 이분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현역 의원의 조력이 있어야 되죠. 누군가 봤더니 김인전 의원이 또 진짜 도와줬다고 합니다. 네. 중앙일보 분류에 따르면 맹륜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과 함께. 두 명밖에 없어야 네. 되는데 108명 중에 2명밖에 없을 정도로 김민전이 이 정도였나 사실 그 생각이 좀 놀라요. 아직도 좀 놀라긴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러니까 백골단이 뭔지를 모르시는 김민전 의원은 알 텐데 최소한. 그러니까 네. 2030은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예. 예전에 이제 80년대부터 뭐 90년대 초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집회 예. 시위를 잡을 때 이때 백골단이라는 이제 일종의 특수부대였죠. 그래서 완전 기동대로 해가지고 두드러 패면서 잡았던 애들. 그 하얀 화이발에 써서 백골단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별칭이 백골단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뭐 본인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자발적으로 2030이 와가지고 지금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하얀색 헬멧, 팔꿈치 무릎 보호대 그리고 멸공봉이라고 불리는 멸공봉. 예, 붉은 경광봉 이거를 필수로 착용해야지만 백골단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 그 해방 초기에 이를테면 우익 자경단 같은 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네. 이게 그리고 일종의 백색 테러 같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기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은 조금만 충돌이 있으면은 백색 테러처럼 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국회의원이 직접 이들한테 어떤 공신력을 불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게 정말로 큰일 날 사람들이다 이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조국혁신당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아니면 뭐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의원이 예를 들면은 뭐 윤석열 때려잡겠다 뭐 이렇게 직접 우리가 직접 그러니까, 뭐 네. 멧돼지 때려 잡으러 간다 뭐 이런 멧돼지 사람 체포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체포단을 예. 구성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마이크 쥐어지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포획단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그러니까. 윤석열을 바로 체포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건 선 넘었지라는 얘기가 국민들한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이건 이거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정말로. 저는 박수환 씨한테 좀 궁금한 게 2030 남성들이 이제 일부 와 있는 건데 음. 실제로 이런데 넘어갑니까? 아 근데 저는 가스라이팅을 좀 당하는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저도 예. 막 이렇게 내용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봤던 유튜브나 이런 거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내용을 깊이 가면 잘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 음. 그냥 무언가 영상 보면서 그 세력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그냥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좀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우리 신인규 대표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김민전을 그냥 비판하고 정신 나갔다고 하는 걸 넘어서 저거는 처벌의 영역으로는 못 가요? 너무 저건 위험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해서 사실은 이게 예방적으로도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기는 하나 우리 또 형사 사법 체계에서는 어찌됐든 구성 요건에 명확하게 그렇죠. 해당이 돼야 네. 되고 어떤 범죄 혐의가 포착이 돼야 그때 무슨 조치를 하든지 하지 지금 요 기자회견만 가지고는 못해. 엄청난 위협인 건 맞습니다만은 이거 형사적으로 처리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일단 정치적으로 봐도 제정신입니까 지금? 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예. 지금 이 국민의힘 이자들이요 내란을 정당화하는 지금 내란 DNA, 내란의 피를 갖다가 본인들이 스스로 입증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완전히 나라를 절단내려고 작심을 했구나. 그것도 나라를 절단내는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자기 욕망 주체를 못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김민전 의원도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갔고 뭐 교수도 하고 뭐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신 분인데 저렇게까지 망가지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게 네.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다. 저렇게 그리고 이게 생각합니다. 지난 3일에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다음에 관저 앞에 모인 극우 이제 그 윤석열 지지 인원들이 지금 뭔가 좀 뽕을 맞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의 행동도 하냐면은 그 길 가는 행인 잡아놓고 신원 확인도 한답니다. 맞아. 뭐 어떻게 어디 가느냐고 뭐 가방을 낚아챈다거나 야 이재명 욕해봐 이렇게 한다거나 빨갱이 집회 가냐?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부 언론 보도에도 나왔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필 받았다 뭐 뽕 맞은 것 같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 신남성연대나 뭐 이런 친구들이 단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야 의원들 니들 XX 뭐 빨리 튀어나와
막 이렇게 막 외치면서 뭐 이름 호명하고 그러니까 막 단체로 나와가지고 막 쫄래쫄래 나오고 막 같이 삭발식하고 그러니까 혹시나 여기에 찍혀가지고 다음에 공천을 못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뭐 국회의원도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정광훈이가 뭐 아직도 한동훈 눈치 보느라 여기도 못 오는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3개월 안에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 맘대로 미치겠다.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하는데 니들은 공천 안 줄 거야. 빨리 와야 돼.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그때나 막 방송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공천 안 줄 거야. 정광훈이가 정광훈이 아니 그러니까 이 당은 이미 정광훈의 당이에요. 아. 예, 국힘은 정광훈의 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해요. 빨리 합당하라고 국민의힘하고 자유통일당 합당해서 국민의 자유통일당으로 빨리 합당해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지금 정광훈의 영향력이 세가지고 뭐 일부 의원들은 진짜로 쫄아가지고 막 원래 나갈 생각 없었는데 달려나간 뭐 수도권의 김모 의원 뭐 이런 네. 분도 있잖아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이거를 어쨌든 윤석열의 체포를 해가지고 이런 흥분 상태, 과잉 흥분 상태로 좀 이렇게 길을 꺾어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자꾸 타게 만드는 세력 중에 하나가 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극우 유튜버들 지금 보니까 돈을 엄청 벌었다면서요? 네.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플레이보드라는 그 이제 뭐 유튜브의 통계 사이트 뭐 이런 건데 12월 2일부터 1월 7일까지 이렇게 이제 집계를 해야 되나 추정치기는 해요. 추정치기는 한데 이를테면 성창경 TV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4억 정도 번 걸로. 네, 그리고 신혜식 신혜한수는 한 3억 정도 벌었는데 슈퍼챗으로만 한 1억 5천. 뭐 이 정도 벌고 대부분의 진짜, 상당수 그러니까 100만에 넘거나 100만 가까운 데가 한 달 동안 1억 뭐 적어도 한 7, 8천 네. 이 정도를 지금 다 버니까 진짜 이 돈뽕 슈퍼챗 뽕을 맞은 거야 얘들이. 그러니까 계속 선동하고 계속 이제 수위를 높이는 거지. 예. 점점 더. 예. 아니 우리 노인분들 뭐 다 부자이신 분들도 있지만 진짜 기초연금 받아서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가슴이 아파요. 세상 물정 모르고 거기에 또 후원하시는 분들 자기 돈 쪼개가지고 또 맞아요. 후원하시는 네. 분들 있잖아요. 안타깝다 진짜. 이렇게 이용당해야 되나? 빨리 저 사람들 진짜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그 집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뭐 태극기 이제 판매 자판들도 많아가지고 뭘 파는지 봤더니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 모자, 담요 이런 판매 경쟁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네. 그 인터넷에 도는 거는 윤석열 표창장도 뭐 파는 것 같다. 진짜로? 그 사진 있어요 이렇게. 야 하다 이제 그런 것까지 나온다는 건데 이걸 사실은 참 제동을 걸고 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신규 대표님? 그러니까 이게 뭐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여기면서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참 너무나도 지금 심각성을 우리가 유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어쨌든 더 심각한 문제는 가만히 놔둬도 저렇게 모여서 옹기종기 그 사고들을 치는데 네. 특히나 정치인들이 그걸 부추기고 있다라는 게 전 더 큰 문제 아니냐. 네. 뭐 그 관저 앞에 가서 시위를 한 의원들도 문제지만은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체포영장 집행은 온몸으로 막으면서 그 지지자들한테 편지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네. 윤석열 해가지고 유튜브로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러다가 담화문도 다음번 담화문은 신의 한수 고성국 TV 동시 생중계 뭐 이런 거 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굳이 뭐 지금 언론 못 믿겠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예언도 다른 방송에서 하고 그랬는데 이제 편집까지 나왔으니까요. 다음에는 본인이 유튜브에 직접 출연하겠구나. 그러니까, 예. 이제는 왜냐하면은 이제 저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브리핑룸 같은 거 못 쓰잖아요. 근데 보면서 얼마나 근질근질하겠어. 한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게 지지자들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뽕을 맞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 제가. 왜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교재 씨랑 당시 한번 한 이력이 그 있기 때문에 탄핵 당할 그런 때. 사례들을 검토해서 예. 아마 추가적으로 뭔가 좀 자기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그게 네. 조중동이 당시에 격노했어요. 사실은. 아 우리를 제끼고 인터뷰했다고? 아니, 예. 그냥 우리 보수 언론들 권위 있는 레거시 미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정규제 TV랑 할 수 있냐 그래서 박근혜가 두드려 맞는데 그게 영향을 아 줬거든요. 일조에 있구나. 예. 지금 사실은 보수 언론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중앙하고 동아는 완전 완전히 돌아섰어. 선거고 예. 조선은 지금 아직도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얘들이 지금 열받은 게 뭐냐면은 아니 우리가 그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평소에 했잖아. 우리 말만 따라오라고. 적절히 좀 하라고. 적절히 좀 예. 하라고 했는데 우리 말을 안 듣고 유튜브만 봐가지고 니들 망한 거잖아. 그래서 생각보다 강경해요. 그래서 이게 그 지지자들한테 뽕 뽑아먹고 이런 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게 빨리 망하는 데는 큰 내가 인심을 보기에는, 잃었다. 네. 지금 헌재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윤석열 측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헌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다 따져본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사건 접수 후 18일 후에 첫 번째 변론길이 열렸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접수 후 25일 후에 첫 변론길이 열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며칠일까? 접수 후 31일 후에 첫 변론길입니다. 근데 늦게 뭐가 됐네. 지금 그 차이가 이게 있죠. 빠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절차 회피를 안 했어요. 그냥 바로 수령하고 아. 바로 정직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헌재에서 네. 보낸 서류도 받고. 절대 윤석열처럼 저렇게 찌질하게 안 했죠. 음. 근데 윤석열은 끝까지 송달 안 받고 끝까지 변호사들 변론 준비길 열릴 때 선임계 내고 늘 이런 식으로 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기일이 늦어지죠. 그러니까 네. 지연 전술 쓰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부창부수인 게 아. 김건희도 숙대에서 학위 취소 표절이다라고 보냈는데 두 차례 안 받았다는 거야. 맞아. 둘이 똑같네. 누구가 똑같아 그냥 하나 그냥. 진짜 정말로 진짜 법 위에 산다. 법 위에 정말. 이렇게 가려서 받고 하는 모습인데 대단하다. 결국은 이 사태를 종지부를 빨리 찍으려면 결국 체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경호처가 여전히 경호처장을 비롯한 지휘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성하게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일도 아마 출석 통보를 했는데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경찰에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는 거는 경호처 지휘부를 어떻게 이제 격리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윗선과 일선 직원들의 온도차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호처 직원들은요 그냥 공무원이에요. 늘공이라고 하죠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공무원이고 네. 어떤 대통령이 됐든 모셔야 되는데 솔직히 그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금 지키고 싶겠냐고 그 사람들은 괜히 솔직하게. 그래서 진짜로 솔직하게 그건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위에서 계속 지시를 하고 그러니까 또 안 따를 수가 없는데 오늘 앞에서 말했듯이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그렇죠. 항명을 해도 이거는 항명이 박정훈 아니다. 케이스가 있으니까, 박정훈 네. 케이스가 있는데 어쨌든 가장 좋은 거는 이들이 경찰이 체포하러 갔을 때 경호처 지휘부가 눈에서 안 보이게 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체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을 상대로 예, 네. 그러니까 박종준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렇죠. 경호처장이라든지 차장이라든가 그러면은 본부장이라든가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이제 시그널이 되는 거가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체포를 하는 순간 체포도 48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48시간 안에는 그럼 이제 결국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네, 네. 어떻게 되는지 긴급 체포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체포 영장을 받을지를 좀 지켜보면은 대략적으로 시간이 나오는 거 언제쯤 이게 들어갈지 집행을 하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아니 나올 저는 거다. 예. 경찰한테 뭐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저는 정말 국민들을 믿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탄핵이든 지금 이 혼란 상황도 공권력은 그냥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거지 국민이 하는 거거든요. 국민이 대통령도 뽑고 내리는 그렇습니다. 것도 네. 국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저 경호처 안에 그 뭐 직원이 지금 뭐 700명 그리고 그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뭐 그 경호를 할 수 있는 사람들 한 200에서 300명 보거든요. 그 200명도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고 그분들도 지금 마음의 내적 갈등과 고민을 얼마나 깊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경찰이 본인들의 업무가 최대한 유혈 사태 안 나야 되니까 안전에 신경 쓰면서 준비는 만반의 준비를 당연히 네. 경찰이 해야 되고 그 역량이 있는 경찰이요. 대한민국 경찰이 공성전 제일 잘하고요. 그 유혈 사태 안 나게끔 관리하는 것도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모든 그 경찰의 물적 자원 다 넣고요. 국민을 믿고 집행을 하면 돼요. 명분이 있어요, 경찰에게는. 게다가 경호처 직원들도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시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도 무리하게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명분도 없고 그분들은 거기서 만약에 화기 쓰잖아요. 이건 아예 얘기가 달라지는 게 반란이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그렇죠. 군인이면 네. 군사 반란이고 민간인이면 공무원이면 내란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좀 자신감 있게 국민을 믿고 전 제발 좀 집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불나가지고 소방관 와서 불 좀 꺼주세요 했는데 소방관이 안 와. 그 우리가 뭐 소화기 들고 꺼야 되는데 네. 얼마나 힘듭니까? 맞아요, 네. 공권력을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이 혼란이 끝난다. 전 좀 책임감 있게 경찰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측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데로 도망간 적 없다. 공간에 그대로 있었다. 보란 듯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촬영도 당하고 입장도 내놨는데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들어가면 혹시나 다른 곳으로 빼낼 구멍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체포하러 이런 우려 들어갔을 좀 때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목사 씨. 예. 그 합참 의장 예. 공간에 있는 벙커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도 네. 있고 아니면 다른 데로 아예 가는 거 아니냐. 왜냐면 그러니까요. 네. 그 관저 그 안에 되게 길이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 그 공간 골목 당연히 안에 그렇게 여러 들어가겠죠. 이제 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숨길도 그러니까 네. 뭐 오늘 동아일보 보도 보면 패닉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안에. 근데 이제 모르는 거죠. 청와대는 이 정권 저 정권 다 양쪽에서 잡아봤으니까 구조를 다 아는데 여기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처음이라. 외교부 장관 공간을 고친 거니까 거기에 폭탄 주먹으로 들어간 사람 아니면 모르는 거야 사실은. 경호처랑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런데 길을 뚫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짧은 그 공사 기간 안에 예를 들면 합참의장 공간하고 윤석열 연결을 공간 시킨 거, 연결을 예. 시키는 거는 그래서 그 벤츠 마이바흐가 이제 한번 나갔다 들어온 것도 도주한 거냐 그런 건데 루트를 확인하려고 간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추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의 상황에 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어떻게 예. 그럼 얼마나 걸리고 여기에 뭐가 재본 거구나. 지형지물이 네. 어떻고 이런 거를 테스트해 보려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네. 봐니까 도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경찰에서도 근데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앞에서 세 단계로 지금 있잖아요. 지형 이거 맞아요. 네. 3차 저지선을 뚫어야 되는데 제가 경찰 쪽에 전해 들은 얘기는 이 뒤쪽도 지금 약간의 그 경비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방에 다른 루트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를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니까 이 완벽하게 작전을 해야 되기 여러 가지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근데 네. 저는 도망갈 우려는 당연히 우리가 뭐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순순히 걸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도망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반의 준비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잡범보다도 못하게 저기서 도망간다. 너무 모양 빠지는 거고 뭐 도망가면 어떻습니까? 잡아가면 되죠.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배령을 내려가지고 아무나 현상금 네. 높게 걸어가지고 GTA. 예, 아무나 잡으면 되고 옛날에 그 독재자 카다피인가요? 카다피가 하수구에서 잡혔죠? 아 그래요? 하수구까지 도망갔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뭐 도망갈 가능성도 열어놓는데 뭐 어쨌든 다양한 경우의 수에 만반의 준비로 경찰 14만 명 다 네. 동원한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네.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너무 공자활 맹자활이요. 이번에도 보면은 같은 놈이야.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같은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입만 살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근데 진짜 최상목 대행께서 정말 최상 정말 아니다. 경제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맨날 거시경제 뭐 회의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네. 뭐 금감원장 뭐 하는 총재 만나가지고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빨리 체포를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제 악영향이고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때 바로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만큼 지금 경제에 악영향 끼치는 게 어딨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본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빨리 정확하게 직위해제를 하면 돼요. 그 경호처장 경호처. 박종준 직위해제 딱 하는 순간 끝나죠. 끝나는 솔솔 거니까. 풀리는 거지. 그냥 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처장과 차장 정도 뭐 본부장까지 3인자 뭐 이 정도 3명만 딱 하면은 네. 끝납니다.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유혈 사태를 막을 책임이 본인한테 있는데 그 역할을 안 하면서 유혈 사태 니들끼리 일어나지 싸우지 마. 말라 그러면은 어. 아니 뭡니까? 이렇게 싸우지 말라고만 하는 거야. 네, 아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진짜 하나만한 소리만 하니까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좀 보는 것이고 최근에도 최상목 대행의 말 중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공수처법 3조 3항을 들어가지고 개입할 수 없대. 개입하지 않는 게 우리가 뭐 개입하면 이거 법 위반이야라는 식으로 어디서 이렇게 국민들 속이는 법 배웠습니까? 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공수처법 3조 3항은요 공수처가 수사할 때 아무도 건들지 마. 공수처 위상을 도와주는 법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공수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공수처를 도와주라는 조항을 가져다가 아 이거나 풀으라고 지시하면은 내가 법에 걸려 막 이런 진짜 사기도 적당히 치세요. 저 짜증나니까 그만 사기 알겠습니다. 치십시오.